경장인님께서 극찬하셨던 물건인 것 같아요. 5번에 3월 매수해서 시세대로 하면 4억 8천인데 3억 한 2천 정도에 매수를 했고, 근데 실주자금은 사실은 1억 6천 정도 됩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지분만큼 또 나눠서 매매 대금에서 안치러도 되고, 이렇게 좀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블루오션 지분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네네.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 물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들은 이제 경공매보다는 일반적으로 투자해서 수익 내거나 최근에 6월달에만 3-4건 정도를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 저한테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직접 소개시켜서 도와드리는 분들. 저도 이제 투자를 했고요. 지분 1기분 한 분이랑 저랑 이제 저희 1대1 매칭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세 분에서 아파트 부분을 9분의 2를 매수를 했습니다. 준공된 지가 한 40년 정도? 1985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40년 정도 돼서 재건축 부분에서 이슈도 계속 있고, 더 좋은 건 내년 2025년 상반기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확정됐기 때문에 바로 1분컷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이고, GTX라든지 신도림역에서 걸어서 도보 10분 안에 있는 1호선도 걸어갈 수 있고 신안산선도 걸어갈 수 있고 신풍역까지도 도보 거리에 있는 3개 정도의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을 알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법무사로서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법무사다 보니까 지분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소송이라든지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저는 지분부동산을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들어보고 미래가치도 있고 현재 부분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만 있다라면 협의를 통해서 직접 매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신 거네요. 이 지분을 처리해달라 네네. 소송을 맡기려고 왔는데 소송 의뢰 왔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이제 수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게 좀 불만족일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매수할 의사를 표현해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좀 많이 있어요. 재건축 이슈도 있고 옆에 신규 뉴타운도 형성되고, 제가 매입한 평형대가 10억의 지금 최하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10억 같은 경우면 저희가 매수한 9분의 2면 한 2억 2천 정도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매수한 금액이 1억 4천 정도. 시세 대비 한 60대 초반으로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30% 마진과 미래 가치 따지고 나면 한 1-2년 정도 지나면 그 이상의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안전하게. 그분은 어떻게 9분의 1을 가지고 있죠?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지분이 형성되는 과정을 아셔야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상속분, 어머님이 9분의 3 가지시고 나머지 분 자녀분들이 나눠서 9분의 2씩 갖게 됐어요. 빨리 현금화를 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맞아요. 어떤 점에서 해당 물건에 투자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일단은 공부상으로 분석을 하고 하루 정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임장을 가요. 물건지 임장을. 부동산도 확인하고 시세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미래가치도 보면서, 또 현재 가치는 30% 이상 저렴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다려도 원하는 수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치에서도 40% 정도를 싸게 샀는데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이겠네요. 이 물건에 대해서 수익화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거라서 상대방 공유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9분의 1 매도하신 분이 지금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7월 말에 나가는 걸로 조건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를 협상을 통해서 제가 무상 사용 대차를 계약을 해서 제가 좀 사용을 할 생각이에요. 협의를 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단기 임대를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분은 외국에 살고 계셨고 자녀분이, 또 어머님께서는 노령으로 인해서 요양원에 가 계세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없다. 누구는가는 관리해야 되고 관리 비용도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설득을 해서 이제 협상력인 거죠. 그리고 일정 부분에도 수익을 원한다면 그만큼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들도 미래 가치를 볼 수 있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좀 기다려주는 게 수익률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라면 에어비앤비 332 이런 거 맞나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에어비앤비 플랫폼 이용할 수 있어서,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단기 임대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룸과 화장실 하나인데 영등포구에 있는 거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라든지 그리고 지방에서 오는 수요라든지 이사 수요라든지를 해서 단기 임대가 충분히 맞춰질 수 있는데, 주위를 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 월세가 되더라고요. 단기 임대로 왔을 때 250에서 300 정도 나오니까 저희가 1억 4천만 원 투자해서 매달 250만 원, 300만 원을 보면 25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3천만 원, 1억 4천에 3천이면 연수익으로 임대료 20% 이상 보면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50% 이상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입니다. 저는 지분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방법을 계속 강구해서 최근에 이제 단기 임대라든지 숙박업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도 검토해본 결과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낮아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든지 농어촌 민박업 같은 거는 전입 신고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해야 되는데 단기 임대는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 없고 전입 신고도 필요 없고 플랫폼에 등록만 하면 월세보다는 수익률이 한 1.5배 정도가 더 나오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번 주에 외국에 계시는 분이 입국한다 그래서 공유자들하고 만나서 무상 사용대체 계약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려고 이번 주에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또 다음에는 오피스텔 물건도 있다 그래가지고 네, 오피스텔 물건 같은 경우는 정자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무사로서 이제 상속 문제, 이혼 문제, 이번에 이제 이혼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부부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가 이혼하면서 서로 감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소송으로 하러 왔다가 상담을 통해서 저랑 1대1 매칭하고 계시는 분한테 소개시켜드려서 매수를 했죠. 또 물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경장님께서 극찬하셨던 물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자역 수임 분당선 근처에 물건을 저희가 매수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몇 명이서 투자를? 요거는 한 분이요. 저희가 물건을 무조건 온다고 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봐요. 지붕부동산의 가장 첫 번째 매도 전략인 상대방 공유자한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유자한테 팔고 안 되면 다 같이 파는 전략이기 때문에 매매 거래 량이라든지 시세라든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직지 근접이라든지 뭐 생활 환경이라든지 자연 환경 같은 게 주위에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강남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분석을 해서 저희 1대1 매칭하시는 분한테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5분의 3. 현재 시세가 8억 정도가 되는데 5분의 3을 매수해서 시세대로 하면 4억 8천인데 3억 한 2천 정도에 매수를 했고 근데 실주자금은 사실은 1억 6천 정도 됩니다. 지금 임차인이 돼 있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지분만큼 또 나눠서 매매 대금에서 안 치러도 되고 이렇게 좀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임차인의 보증금도 지분대로. 네, 그것도 이제 협상의 한 방법인 건데 어쨌든 뭐 계약이라는 게 서로 협상만 되면 되는 거라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도와주면서 지금 월세 부분에서 5분의 3을 100만 원을 또 이분은 받고 있습니다. 월세가 5분의 3인데 100만 원이 나와요? 네. 1억 한 5, 6천 투자해서 달달이 매월 100만 원씩 받으면서 소송은 진행하면서 공유자와 협상을 통해서 이중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임차 보증금도 지분대로 나눠가지고 현금이 많이 안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보증금도 높은데 월세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보증금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안분했을 때 한 9천만 원 나왔고 그리고 은행 대출이 났을 때 6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행도 안분해서 나중에 팔아서 갚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상계시키고 나니까 이분 한 1억 5, 6천 정도 투자했고 월세는 또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또 이중적인 구조 받고 있습니다. 1억 4천 이 정도 묶여가지고 현금이 매달 100만 원씩 꽂힌다는 거는 피디님처럼 와 정말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런 분은 이제 환영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물어보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봐요. 단 한 번도 30% 미만으로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전부 다 30% 이상을 바래요. 아니 근데 지분으로 일단 싸게 샀잖아요. 네. 특히 그 오피스텔은 더 미래 가치가 있는 그쵸. 오피스텔인데도 지금 현재 시세보다 30% 싸게 샀고 네. 미래 가치가 있고 거기다가 월에 100만 원씩 꽂히는데 이거 안 할 이유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죠. 1대1 클래스 하시는 분께 네, 그분이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지난주에.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분에다가 안정성까지 더해서 미래가치라는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손해볼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물건만 계속 저희는 발굴해서 계속 이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파트보다는 주위 시설이 상당히 좋고 생활 환경이 좋다고 하지만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상한가라든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받으면서 상대방 공유자들 5분의 2에 대한 부분과 상의를 해서 그분한테 매도하는 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로는 다 같이 그냥 매도하는 거. 현재 시세 최대한 빨리 매도하면 할수록 수익률은 그만큼 올라가게 되니까 같은 가격이라도 1년 안에 파는 거랑 6개월 안에 파는 거랑 수익률은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팔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법인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매매사업자나 취득세 부분에서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4.6%로 법인으로 투자하셨고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어떤 명의로 투자하는지 대해서 설명드려서 법인으로 투자하셨고 1대1 클래스를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과정까지도 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 통장에 들어오느냐이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다 제했을 때 법인이 가장 수익률이 높아요. 취득세는 다 동일하고 양도세 부분에서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10%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라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전략적으로 설계해서 어떤 명의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으냐에 따라서 명의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지분 부동산이 이렇게 돈이 되는데 블루오션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지분 부동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가 수업 시에도 얘기하는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지분만 딱 알게 되면 시야가 좁기 때문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낭패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부동산의 가치를 좀 알아야 되고 이 물건에 들어갔을 때 나는 현재 가치로 결정을 할 건지 미래 가치로 결정할 건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출구 전략이 다르거든요. 현재 가치에 투자한다는 거는 반기 매도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거래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팔 수 있는 매도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난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게 경매든 공매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조사가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분 부동산이면 수익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소송이라는 게 들려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법무사를 먼저 딴 게 아니라서 지분 부동산 하다가 이거 법적인 부분을 알게 되면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 수익률이 높겠다 생각해서 법을 공부해서 법무사를 약간의 자랑이지만 20개월 만에 단 한 번에 그냥 통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지분으로 부동산을 대해서 해석을 다 그렇게 가버리니까 남들보다 확실히 유리한 건 있습니다. 저희 정규 강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네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규 강의와 소수 클래스의 차이. 정규 수업 강의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흐름이라든지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거 얘기해주고 그리고 지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하게 되고 어떻게 수익 구조를 나오는지도 얘기해드리고 물건 자체 부분은 본인들이 수업 시간에 당연히 제가 실제 물건을 가지고 물건 검색을 해드리는데 그 이외의 부분은 본인들이 물건을 골라야 돼요. 저한테 물어봐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는데 본인이 부동산의 가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반면에 소수 정의 같은 경우는 물건 발급부터 소송부터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 모든 내용을 저희가 전부 다 해드립니다. 1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제가 합니다. 지분 사업반이에요. 경공매뿐만 아니라 일반도 들어가고 거기다 사업, 단기 임대라든지 이런 걸 좀 입혀서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만드는 지분 사업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기획한 이유가 소송 의뢰인으로 왔다가 이 수익률을 보고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고 참여해 보신 계세요. 자기가 이 교육 과정을 한 3천만 원 정도 썼다는 거예요. 한 60대 되시는 분인데 3천만 원 썼는데 이해도 안 되고 실행력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매일 가서 폐찰만 하고 젊은 친구도 못 따라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케어를 해주면 그리고 수익까지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13년 동안 자영업을 했어요. 은퇴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한 2, 3억 정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요거로 항상 요 시업에 많이 종사를 하세요. 비추천이에요. 비추천. 하루에 한두 시간 자고 가게를 3개 정도까지 운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투자한 대비해서 나오는 수익률이나 내가 몸이 망가지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잘못해서 그 은퇴자금 2, 3억을 다 까먹는 것보다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해서 안전한 자금도 마련하고 사업반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런 분들한테 강추를 좀 드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또 전액 환불 법무사라는 직을 걸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수년간 해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저 판단했고 교육비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망설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어차피 내가 자신 있는 거 수익이 교육비보다 안 난다라면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교육비에 대해서 환불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리이지 않을까. 소수 정예반은 수익이 교육비 이상이 안 나와버리면 환불 돌려드리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1, 2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성장하면서 가는 부분이라서 이 수업은 듣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선착순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으면 그만큼 제가 또 포커스를 못 맞추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정말로 마인드가 괜찮고 저랑 같이 갈 수 있는 분만 딱 5명 정도한테만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케어할 생각이기 때문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